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소 어려울 것 같은 한 주를 앞둔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아마 급락 출발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뭐 그 이후에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어떤 장이 펼칠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상기해야 될 것은, 뭐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우리 장은 최소한 전무후무한 장세가 아닐까. 물론 뭐 뒤에 또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광기까지 있는 이런 장, 앞으로도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섣부른 전망은 자제를 하자. 누구도 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패턴 가지고도 해석하기도 좀 어렵고, 또 경험 가지고도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유추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전망은 좀 자제하자. 그냥 극단적인 것. 뭐 월요일 급락이 나올 때 뭐 저점 매수 바로 들어가야 된다. 내지는 뭐 손절매를 다 해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계장이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성 큰 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어떤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이번 주에 주제는 나스닥 반도체 급락과 서프라이즈 고용 지표와 금리 인상 우려, 오늘의 어떤 주제가 되겠죠. 이게 가장 큰 그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자, 지난주 우리 증시를 놓고 보면 미증시 같은 경우가 여기 그 뭐 전체적으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빠진 게 사실은 금요일 다 빠진 거예요. 그 전까지 멀쩡하다 금요일 하루에 다 빠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증시는 미리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게 뭐 다 반영됐다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한 주간 플러스였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간 미증시는 실적 발표한 브로드컴이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피크설이 또 나왔고, 또 거기다가 또 금리 인상 우려 등등이 겹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전체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바로 그 금리 부분은 다른 쪽에서 불거졌다. 문제는 결국 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컨센보다 훨씬 잘 나오다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물가는 높은 편이죠. 다소 높은 편인데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온 거예요.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의 세를 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와 고용 같은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이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둘 다 잘 돼야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우선시 됩니다. 근데 지금 물가는 높은데 걱정해야 될 고용 같은 경우는 잘 나와버리니까,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를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고용이 잘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해도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차익실현 빌미로 작용하면서 급락이 나온 거죠. 자,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이게 한 달 동안 보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좀 소강 상태 들어갔다가 다시 금요일 날 딱 오르는 이런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가를 놓고 보면 빅테크와 반도체가 안 좋았다. 이쪽 왼쪽에 있는 빅테크와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주로 금요일 한 방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요일 한 방에 벌어졌죠. 마이크론, 최근에 좋았던 마이크론이 10% 빠지고 AMD가 마이너스 10%, 인텔도 11%뭐 이런 식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브로드컴도 6% 빠지고 7% 이상,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6%,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 주들도 좀 힘들었다. 반도체가 제일 안 좋았고, 그 다음이 또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금리가 오르면 또 성장 테마주가 안 좋잖아요. 성장 테마주들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다. 주요 종목들 보면 대충 그냥 한 10%씩은 다 빠진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으로 금요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국내 증시를 지난주에 보시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극단적 쏠림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반도체,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섹터들도 특히 금요일 좀 급락이 나오면서 어려운 국면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대급 하락 기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분위기로 보면 뭐 금융위기나 그 다음에 또 금융 팬데믹 사태, 그 당시와 맞먹는 어떤 체감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 우려가 되겠는데, 이제 그 몇 가지 금리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좀 하면, 여기에는 호재도 있고, 뭐, 비교적 적지만, 또 중립도 있고, 악재도 있는 거죠. 잠깐 정리하면 아마 시장이 보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금요일 급락이 우리도 금요일 급락을 했으니까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금요일까지 빠졌던 거는 참 코스닥이 어이없긴 한데 이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에 문제 때문에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드컴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금요일은 고용지표가 가세를 했죠.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조금 덜 반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반영된 건 있지만 전체가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월요일 아무래도 그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세게 나올 수도 있죠, 아침에는.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렇게 인상, 그 다음에 인상 우려 자체는 그 자체로 악재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네, 성장 섹터는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요게,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또 있긴 한데, 12월 연말 즈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반반이에요. 금리 이제 인상과 그리고 동결 내지는 인하를 보면 거의 반반인데 이게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패드워치를 통해서 볼 때 한 연말 정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분위기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 악재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고용지표가 깜짝 증가 나와서 쇼크를 먹었는데 다만 그 증가 부문을 업종별로 보면 레저와 적계급 일자리가 7만 개 늘어서 5월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나오죠. 레저 접객 쪽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일자리가 늘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어떤 수요가 아닌가, 채용 수요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면 또 약간 가라앉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보통 미국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루 정도, 주말 정도 생각하고 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고. 자, 그리고 국내 쪽에 이제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에 대한 평가를 놓고 보면 원래 삼성전자나 이런 쪽을 보면 예전에는 장치산업이고 그리고 또 시크릿이지 않습니까? 경기에 연동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PBR이나 그런 쪽을 많이 단위로 평가 방법을 썼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성장 쪽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금리 리스크는 영향을 주겠네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성장주 쪽으로 바꿔버린 것이 아마 하락 구간에서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이란과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란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변화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다. 근데 합의 안 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런 쪽입니다. 결국 결론은 그쪽인데, 씨름하느라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언제든 합의를 보면 그게 내일인지 일주일 후인지 한 달 후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둘 다 싸움을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나중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인플레와 관련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양면을 다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주의 일정을 보시면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이게 가장 큰 화두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 PPI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기대 인플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마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역시 금리와 관련된 굉장히 예민한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뭐 그 외에
뭐 전수랑 월요일까지 로보틱스 기업 방문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시진핑 북한 방문, 선물옵션 만기일, 스페이스X 상장 등의 이슈가 있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호학적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자, CPI가 발표되는데 자, 이건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이건 모르죠.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PC 물가지수는 최소한 컨센 대비 뭐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큰 악재를 안 작용했는데 이번에 4.2 정도를 보고 예측을 컨센을 보고 있는데 과연 뛰어넘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시장은 당연히 예민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인플레와 금리가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측만큼 넘어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악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신임 의장 케빈 워시가 주관하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호재다 악재다 하긴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다소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지금 증시 상황이 지금 좀 어렵게 가는 국면에서 거기다 좀 매파 세게 얘기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진중한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까. 자, 그런 느낌 때문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모른다. 자, 지난주에도 아침마다 나왔는데 아마 월요일 아침장에 반대 매매는 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여기 투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139조까지 사상 최대로 늘어나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은 다만 신용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어납니다만은 코스닥 쪽에 보시면은 감소를 하고 있죠. 신용이. 왜? 반대 매매로 틀리고 있어요. 현금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막말로 1년은 뭐 내 물렸는데 1년은 가자. 난 모르겠다. 우량 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신용이나 대출로 낸 것은 반대 매매를 못 견디죠. 틀릴 수밖에 없어요. 깡통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대 매매가 월요일 또 대규모로 예고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자, 스페이스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2일에 아까 보시다시피 상장이 되는데 최근 주가의 약세는 스페이스 X로 자금이 몰리면서 다른 섹터의 종목들을 팔아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국내 기록적인 외국인의 매도세 이것도 아마 이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상 상장을 하고 나면 그 수급 빨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나스닥 100의 조기 편입 가능성 얘기도 있긴 있지만은 당장은 아마 수급 악재로부터 조금은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X만 보면 수급 관련해서 전략 후강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호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없는 와중에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한성수 우리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이 됐죠. 최소한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경제보다 지금 AI니까 신경제 쪽에 밀고 있는 분위기는 여전히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뭐 전수당 뭐 시구까지 하고 뭐 월요일까지 여러 가지 그 협력과 만남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게 악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주가 측면에서 볼 때 뭐 반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악재로 순수하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자, 이걸 우리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악재가 있고 그리고 호재가 있고 없는 와중에 또 중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악재,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악재는 아까 우리 쭉 봤던 금리 인상 우려 자체가 그렇고 반대 매매,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 월요일 추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악재가 되겠고, 호재라면은 여기 한성숙 신임 총리 그리고 고용지표 안에 지표 안의 내용을 보니까 월드컵과 관련된 게 반영이 된 게 분명히 있다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곱씹으면. 자,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 스페이스X 상장, 미-이란 협상, 이번 주 CPI 발표 등등은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된다. 이걸 다 악재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호재로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내일 월요일 급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란에서 전해지기를 협상 타결될 것 같다. 됐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마도 다음 주 시장은 전약 후강이 되지 않을까. 전약 후강이라기보다는 전 급락 후 회복 정도의 장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세가 나온다. 이것도 100% 보장은 못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통해서 볼 땐 그렇다는 거죠. 다음 주 시장을 그렇게 본다면은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전약 후강 흐름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색들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금리의 향방이 달렸다. 금리의 향방, 당장 내리고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좀 애매하면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목받는 쪽이. 금리가 다시 안정이 되면, 하향 안정이죠. 안정이 되면 그때는 낙폭이 컸던 성장주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이거죠. 금리 우려가 지속된다면. 그렇게 되면 반도체도 쉽지 않고 성장주도 단기적으로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보면 소외받았던 가치주, 현금이 만원, 뭐 돈 빌릴 필요 없는, 이자가 필요 없는 현금이 만원, 그리고 돈 잘 버는 환율이 지금 높죠. 수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아마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상승하든 하락하든 역대급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앞으로도 뭐 한 달, 2달 투자하고 끝날 거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은 아마도 월요일 같은 상황 자주 만날 수도 있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 급변동성은 우리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변동성 큰 장은 앞으로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시장에 대해서 단언하지 말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뭐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우량주만 갖고 있다면, 좋은 종목만 갖고 있다면, 망할 일은 아니라면 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국내 사이클은 1, 2년 사이클입니다. 아니 뭐 막말로 세게 물려도 1, 2년 버티지 뭐 하면 회복이 돼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자, 그렇게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서라도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